액션!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제가 다음 방송을 지금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촉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김도원 앵커가 어디 숨어가지고 지금 벌칙제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파원을 한 명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그 특파원의 밀착 취재 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 앵커의 그 특명을 받고 출동한 김성희 특파원입니다. 지금 도원 앵커가 여기 앉아 있다가 저로 들어갔습니다. 스틱을 먹다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텐데요. 너무 계셨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길래 제가 나무 앵커의 특파원이 돼서 오늘 왔습니다. 특파원? 네. 지금 성진 씨한테 시키고 간 거예요? 네. 나무 앵커가 지금 방송이 있다고. 근데 마침 또 네. 도원 앵커가 지금 벌칙 수행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제가 지금 몰래 아까 오전에 숨기느라고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지금. 왜 고용당하신 거예요, 나온 씨한테? 네. 얼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저 다 배웠어요. 네. 근데 이게 네. 붓기는 좀 선명해야 예쁘지 않나요? 엄청 선명한데요? 아니요. 왜 이렇게 깎아는 거야? 여기 흰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나온 씨, 멀리서 보면은 모를 수 있겠지만. 나온 씨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하셨는데? 근데 너무 하얀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하얘요. 웃겨. 그러면 한 번만 더 덧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급하게라도. 어디가 가장 하얀가요? 뭐 어디라고 찝을 수가 없는데요? 나온 씨 돌아와요. 다시는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주시면 특파원 시키지 좀 더 말고. 손에 힘을 주세요. 좀 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뚫어져라 한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웃겨. 단풍잎도 좀 해주세요. 하얀 게 저는 제 눈엔 보이질 않는데. 아니요 여기 뭐 엄청 하얗잖아요. 여기가 제일 하얀 것 같아요. 혹시 미술 전공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못 그리는 지적은 잘하시네요. 네 기적은 뭐 타고났습니다. 이쯤 된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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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저희가 또 한 주 만에 녹화를 네. 하려고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네. 오랜만에 보니까 도원 앵커 좀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이 좀 창백해진 것 같아요. 뭐 조명 때문에 그런가? 왜 그래요? 아니, 저 좀 시름시름 앓다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독감에 걸렸어가지고. 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겨울철인데 네, 저는 자꾸 요새 살이 쪄가지고 이게 겨울이라 이렇게 몸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네. 여름에보다. 그래서 그 살이 자꾸 속살들이? 찌던데 속살들이 자꾸 이렇게 팽창을 하던데 이게 한번 앓고 다이어트 나면 비법이 자동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게 아프셨던 거구나. 네, 막 고열에 시달리고 진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새 A형 그 독감이랑 네. B형 독감이랑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요새 나무 씨가 새로운 단어를 알아보셨던데요? 맞아요. 요새 그 사만사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겨울에 3일은 따뜻하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라는 말인데 네. 이게 요즘 바뀌었대요. 네. 3한 4미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미 뭐죠? 미가 뭘까요? 바로 요새 네. 아주 이슈인 거. 미세먼지. 네. 맞아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이라고 맞아. 해요. 이게 근데 추워야 뭐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야 미세먼지가 사라진다면서요. 네, 맞아요. 차라리 추운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미세먼지가 또 있으면은 이 미세먼지가 폐에 그런 거 영향을 줘가지고 네. 면역력을 엄청 떨어뜨린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랬나 영향이 또 봐.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건강 관리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오늘의 여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씨 캐리어 사셨죠? 캐리어 준비 끝났습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액션!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그 새해 계획으로 독서하기 세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세웠죠. 저는 벌써 2권 읽었어요. 그래도 잘했다. 올해 들어서 2권 읽었는데 벌써 두 그 권이나 다음에 진전이 읽었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두 그래서- 권만에 힘들어졌어요. 이게. 처음에 너무 몰아서 하면 맞아요. 지친다고. 그래도 어디가 작년에 한 권도 안 읽었는데. 강적의 발전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작년에는 영화 속 배경 도시로 여행을 떠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크린의 그 배경을 눈으로 보는 것도 감동이지만 그 책으로 보면서 상상했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책 속 배경이 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나무 씨가 오늘 준비한 여행지는 먼저 어딘가요? 네, 저는 그 소설책보다는 자기계발서를 주로 많이 읽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배경이 된 도시가 그러네요. 있는 책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혹시 김조국 찾기라고 아시나요? 저는 영화 너무 좋아해요. 네, 아시죠? 네. 이게 이제 인도에서 펼쳐지는 남녀 그 주인공들 간의 맞습니다. 로맨스를 그린 영화로 유명한데요. 이게 영화이기 이전에 뮤지컬과 소설이 또 원작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조국 찾기 소설을 배경이 된 인도를 정해봤는데요. 이 인도는 여행하기 위험하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네, 있잖아요. 좀 그렇죠.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이 여행하기 네. 위험하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여행에는 안전이 최선이니까 너무 낭만에만 빠져가지고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안전한 인도의 여행지 네. 두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행지는 아그라성입니다. 이 인도 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오르세요? 그거 뭐 타지말? 네, 맞아요. 이런 거. 타지마할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 타지마할이 완벽한 좌우대칭으로 유명한 그런 아, 유적지라고 할 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웅장함으로 따지면 이 아그라성도 타지마할에 뒤지지 네. 않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에는 총 32개의 세계 문화유산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그라성이 바로 첫 번째로 등록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웅장하네요. 네, 이 1566년에 인도의 마지막 본권 왕조였던 이 무굴 제국의 황제 악바르에 의해서 건설된 왕궁인데요. 강력한 왕권을 나타내듯이 높이가 무려 20m 그리고 폭은 2.5km에 달하는 오.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건설 당시에만 해도 끝없는 전쟁 때문에 이 사실 군사적인 요새로서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이 후대에 이르러서 평화로운 정치가 이어지게 되면서 전쟁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해방된 곳이라고 합니다. 또 특히 인도에서는 건축왕으로 불리던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아그라성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궁전으로 또 변화를 시켰고요. 네. 이 샤자한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아그라성은 2시간을 둘러봐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정말 웅장하다고 합니다. 와, 이 안에도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안에 잔디밭이 조성이 되어 네. 있는데요. 그 축구장만한 크기래요. 축구장? 네, 그러니까 와, 그 네. 엄청 큰 축구장 그 돔 오. 경기장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알고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토리를 조금 공부를 해가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나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는 조금 독특한 유명한 풍습이 있는데요. 그 겐지스강에 몸을 씻는 거 되게 많이 보셨죠? 이제 네.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맞아요.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인도 북부에 위치한 종교 도시입니다. 이 겐지스강 중류 연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구는 9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힌두교의 대성지로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의 순례자가 찾아오는 오. 곳이기도 한데요. 이 힌두 교도들은 겐지스강을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다, 즉 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년 365일 또 날씨도 상관없이 목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로 옆 상류에 네. 그 시체를 화장하는 그 화장터가 있대요. 네네네. 그리고 화장을 해서 재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재를 겐지스강에다가 뿌리는데 그 네. 물이 흘러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거기서 몸을 씻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은 네. 이제 좀 비위생적이다, 아니면 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만약에 여행을 가셔가지고 직접 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된다면 그냥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아 저런 그러게요. 문화도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종교 의식도 볼만하지만 일출과 일몰도도 빼놓을 수 없는 이 바라나시 겐지스강의 풍경이고요. 또 수상 공연과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하고 이 보트를 타고 겐지스강을 유람할 수도 있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겐지스강과 이 바라나시 도시를 어떻게 즐길지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겐지스강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있는 건가요? 네, 아. 겐지스강이 엄청 긴데 그 네. 중류 쪽에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목욕하는 그런 현지인들의 오. 모습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네, 바로 그 신비에 가득 차 있는 나라 인도 이제 나무 씨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몇 박 며칠로 일정을 잡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3박 4일간의 여행 일정을 잡았는데요. 간단하게 여행 예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항공권으로 제가 80만 원짜리 항공권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숙박비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5성급 호텔에 묵어도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 정도로 5성급까지는 좀 무리고 네. 좀 저렴하게 10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좋다. 그리고 식비로 6만 원, 교통비로 2만 원, 그리고 관광비로 2만 원 해서 총 1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 관광비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게 아직 좀 남아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관광지 가기 전에 좀 네.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투어리스트, 관광객들한테 주는 그런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교통 패스권 같은 거. 네. 그런 거 구매를 하면은 조금 이제 여행지를 갈 때 입장권이 좀 싸진다던가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혜택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가시면 이 관광비를 절약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꼼꼼하게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3박 4일간 1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잡았는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거를 뽑아가지고 정했잖아요. 네, 나무 씨 맞아요. 모의 투자 어떤 종목에 하셨나요? 제가 항공업종 그때 뽑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공업종 중에서도 제가 대한항공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기업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함께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제가 선택했던 동기가 이 항공업종 중에서 항공업종이라는 거는 여행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여행산업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작년부터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다른 여행업종들뿐만 아니라 항공사들의 실적도 많이 저하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한중 관계 개선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게 네, 되면서 맞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가장 많은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어딜까 하고 찾다 보니까 네. 바로 대한항공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시아나 항공보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한항공을 선택하게 됐고요. 네. 이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한항공이 올해 델타항공과 미주 노선에서 합작 벤처를 설립하게 되면서 여객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설립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과 더불어서 네. 이 델타항공의 허브항공을 기존의 나리타항공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합작법인은 항공사 간의 노선 공유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까지 공동으로 부담하는 강력한 협력 방식인데요. 2013년에 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코드쉐어를 맺었던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중단이 됐어가지고 조금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이 약화가 됐었는데 네. 그 약화됐던 미주 노선 사업을 다시 한번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미국 델타항공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미주 노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관광객. 들어오면서 네. 중국 노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효과까지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한항공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큰 이슈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8일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공식적으로 개항을 하면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네. 특히 증권사들에서 긍정적인 실적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7년 4분기의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2018년도에는 여객과 화물 부문에서 동반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2일에 이 프리미엄 고객 강화와 더불어서 LCC 항공사들과의 서비스 차별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네, 지난 한 그렇군요. 주간에는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들을 펼쳐왔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리포트가 나오면 네. 또 상승했다가 또 다음 날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제 여행지 소개와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로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18일 목요일에 한 주당 36,850원에 구매를 했고요. 네. 총 26주를 구매를 해서 95만 8,100원의 모의 투자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잡았던 예산이 이번 여행에 총 100만 원이니까요. 네. 저는 이번 모의 투자를 통해서 약 4만 1,900원 정도를 더 벌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무 씨가 이제 인도를 떠나기 위해서 41,900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도원 씨는 이번에 어떤 소설의 그런 배경지로 골랐나요? 네, 저는 정말 유명한 책이죠. 네. 이제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의 네. 배경이 된 도시를 골랐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아니면 이것도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여기를 정말 가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준세이와 아오이가 다시 만나는 그곳,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렌체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두오모 성당입니다. 이제 여기 위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연인들이 재회하는 곳인데요. 네. 이 정식 명칭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에요. 이게 밖에서 그냥 성당의 모습을 보는 것도 멋있지만 이 쿠폴라라고 왼 꼭대기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피렌체의 전경을 꼭 봐야 하는데요. 네. 입장료 6유로를 내고 106m 높이의 전망대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총 464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직접 가보면은 계단이 정말 한 사람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좁게 그리고 엄청 돌 계단인데 막 가파르고 폭이 좀 이렇게 막 크고 이렇게 막 이런 울퉁불퉁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뒤에서 사람이 오니까 네, 멈출 수가 없네요. 멈출 수가 없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제 딱 전망대에 딱 올라가면 피렌체의 아름다운 전경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때 정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네.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렌체의 붉은 지붕들이 펼쳐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니까요. 여기 가시면은 꼭 올라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럽 도시들은 좀 좋은 게요. 그 옛날 네. 그 거리랑 옛날 건물들을 그대로 맞아, 보존하고 맞아.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통일감을 딱 주는 그런 맛이 맞습니다. 있고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도 이게 다 명작이 되는 네, 그런 이 매력 포인트들이 전통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유하고 있는 게 유럽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피렌체의 두 번째 코스는 베키오다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렌체가 작은 도시이지만 볼 것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베키오다리의 야경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베키오다리는 아르노강 위의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데요. 1345년에 만들어졌고 로마 시대의 마지막 다리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이 이렇게 보시면 다리의 양 난간이 모두 상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금 세공업자들이 다양한 보석과 수공예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행자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낮에 가도 북적북적하고 멋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상점들이 다 닫고 난 밤에 가도 색다른 낭만이 있거든요. 네.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상점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그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면서 꽃송이를 파는 상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낭만적이고 정말 여기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네.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다리가 엄청 이렇게 세련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되게 맞아요. 독특하네요. 네. 상점들이 그 다리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여기는 어디에 배경이 되냐면은 영화 향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투박한데 너무 멋있어요. 가보면은 낭만적이라고 할까봐 중세시대에 진짜 들어가 있는 네.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피렌체로 여행을 떠나려고 3박 4일 동안 일정을 잡았는데요. 먼저 항공권이 77만 원입니다. 이제 피렌체로 바로 가는 건 없어서 저는 피사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갈 계획이고요. 네. 숙박은 호스텔이 15만 원, 입장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오모 쿠폴라로 올라가는 그 10,000원이랑 기념품 20만 원. 기념품이 왜 20만 원이냐면은 네. 피렌체에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가 명품들이 그렇게 싸다고 네. 그래가지고 쇼핑을 좀 즐겨보려고 좀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식비가 15만 원, 교통비 2만 원 해서 저는 총 13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이 130만 원의 예산을 또 이번에 어떤 종목을 정해서 사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그 미디어 업종 고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절대 그 투자하지 말라고 추천해줬던 그 미디어 찾아보니까 업종이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투자한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실제로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점,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저는 미디어 업종을 뽑았는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미디어 업종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 관람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중국으로 콘텐츠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미디어 업종의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2016년 5월에 CJENM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드라마 제작 기업입니다. 어떤 작품들을 제작했었냐면요. 나우 씨가 좋아했던 도깨비. 도깨비랑 또우해영, 굿 와이프, 구해줘,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렇게 뭐 수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종영했던 슬기로운 감방 생활과 지금 하고 있는 화유기까지 네. 그야말로 대체 불가한 한류 콘텐츠 제작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들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최근에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미디어 빅사이클을 이끌 대장주라고 꼽았는데요. 먼저 이 최근에 IHQ라는 제작사가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있잖아요. 네. 이거를 중국에 판매를 했대요. 이게 미디어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이제 리포트에 설명을 하면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콘텐츠도 올해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되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 중국향 수익이 230억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이 수출이 늘어날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100억 원 이상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분할돼가지고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네. 가파른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은 드라마들을 만든지 네.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뭐 20개, 30개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지금 알았어요. 그쵸? 제가 봤던 드라마들이 여기서 맞아, 만든 거라는 건 맞아. 지금 알았거든요. 네, 근데 TVN에서 방영하는 게 다 여기서 하는 거더라고요. 엄청 이게 시청률 되게 높게 종영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수출 또 일본에 수출하면은 네. 그 수출 판권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 10일부터 8일 동안 딱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발광불을 켰습니다. 네. 좋은 신호죠. 특히 18일에는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드라마 제작사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강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 이유가 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소녀시대 유나 씨가 중국의 유명 패션 잡지에서 그 표지 모델을 네. 하면서 중국이랑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구나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드라마 제작사들이 모두 올랐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모의 투자를 하기 전이긴 하지만 1월 둘째 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한 주 동안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 또 언제 얼마에 모의 투자를 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1월 18일에 이때 한 주당 가격이 77,2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6주를 샀고 그래서 123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잡은 피렌체 여행 경비가 130만 원이니까 저는 7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투자 결과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이번 주 여행은 어떤 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1월 23일 현재 시각 오전 10시 38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남은 씨가 모의 투자하셨던 대한항공의 현재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하나, 둘,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일단 오, 지금 현재가를 먼저 소개를 좋네요. 해드리면요. 0.69%에서 0.83% 정도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제가 이제 얼마에 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가 36,600원 정도? 얼마죠? 36,600원인데요. 네. 제가 그때 1월 18일에 모의 투자를 했을 때 36,850원에 샀네요. 36,850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50원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이게 또 요즘 따라 주가들이 네. 빨간불 켰는데 내리고 파란불 켰는데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를 좀 놀라게 기대하게 합니다. 했다가 네. 또 놀라게 했다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제가 26주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250원씩의 손해가 났는데 네. 26주니까 얼마죠? 6,500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6,500원의 손실. 네. 원래 41,900원을 벌어야 했었는데 6,500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진 네, 않아가지고. 엄청 큰 손실은 아니에요. 혹시 또 몰라요. 도원 씨가 맞아. 고른 게 만약에 더 큰 낙폭으로 떨어졌다. 사실 한번 어젠가 떨어졌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저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모의 투자했던 미디어 업종의 최선호주 스튜디오 드래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까요? 할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마음을 진정하세요. 떨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보합권이네요. 맞아, 보합권. 보합권이에요. 지금 보합권이에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처음에는 파란불 켰었는데 지금 다시 보합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77,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얼마에 샀냐면은 77,200원이었나? 네. 도어앤코도 200원 정도 떨어졌네요, 주가가. 제가 77,200원에 샀어요? 맞나요? 네, 77,200원이고 맞네. 16주를 사셨잖아요. 네, 200원에 16주. 3,200원. 3,200원. 3,200원 이르셨다. 3,200원이다. 이게 오늘 네. 똑같이 둘 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낙폭을 보였는데 네. 그 하락폭이 제가 좀 더 크네요. 나무 씨 4,000원 잃었죠? 저 6,000원. 6,000원이구나. 깜짝이야. 약 올리세요, 지금? 나는 내가 아슬아슬하게 이긴 줄 알고 네, 좋아했는데. 그렇구나. 저는 3,000원 손해를 받고 나무 씨는 6,000원 손해를 봐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겼네요. 네. 제가 올해 또 이번에 올해 2018년 들어가지고 네. 2번 연속 이기고 나서 10연승까지 좀 가려고 했는데 10연승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또 애매하고 아쉽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네, 15번째 배틀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승리자는 접니다. 김동현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승리한 거네요.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올해 처음이에요. 기분 올해 어때요? 처음이에요? 네. 어쩐지 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언제 이겼는지가 내가 언제 이겼더라? 너무 낯설죠? 마치 처음. 맞아. 처음 거죠. 이긴 것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준비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신나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거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네. 이번 주 업종들을 골랐잖아요. 좋네. 좀 찝찝해요, 좋다, 사실. 이게 좋다. 좀 찝찝해. 이게 저번 주에 왠지 이걸로 해가지고 져가지고 아니요. 조금 근데 약간 찝찝한데. 이상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만들었다고요? 아니, 저번 주에는 뭐 밑장을 빼시더니 저거 사실 편집이 됐거든요, 저번 주에. 밑장 빼서 2장 뽑으셨었어요. 네.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오늘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오늘은 뽑았다가 네. 바꾼 다음에 네. 아니에요. 그냥 뽑아요. 나은 씨가 먼저 뽑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졌으니까 네.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뽑으세요. 네, 보이잖아요. 신중하게 글씨가 보일 결정해서 수도 있잖아. 뽑았습니다. 네. 자음 하나 봤어 내가. 네. 저도 볼게요. 네. 하나 맞나? 네. 뽑으셨습니다. 자, 네, 뽑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졌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오, 투자해야 좋아. 될 업종은 오,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이제 이 좋다. 중에서 제가 종목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네. 괜찮네요. 제 것도 궁금합니다. 제 것도 열어볼게요. 네. 더 좋은 거 아니야? 화학? 화학 괜찮지 않아요? 요새 화학 업종도 되게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그쵸, 얘기들이 그쵸. 있어요. 네, 맞아요. 오, 근데 또 자동차도 요새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맞아. 커넥티드 카랑 자율주행차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중국으로의 뭔가 수출과 관광객 이런 거에 연결했었는데 네. 뭔가 뽑을 때마다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왜요? 선택해 뭐가 비슷하죠? 해보자고요. 뭐가 자동차랑 비슷한 거죠? 화학이랑 화학이랑 자동차랑? 어쨌든 공대 계열이고 아, 이런 식으로 자꾸 묶어가지 마세요. 저는 사이좋게 제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좋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더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더 멋진 종목들과 여행지를 가지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은 씨 다음 주에도 힘낼 거죠? 네, 맞습니다. 몸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몸 관리 잘하셔가지고 다음 주 주식 투자하는데 무리 없으시도록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여행 가요. 가요.